여름 계곡엔 아이들의 친구가 있다. 아, 이거 말고. 차갑다. 야, 잡어! 잡어! 물놀이에 지친 아이들이 찾는 한여름의 숨은 즐거움. 갑옷을 입고 집게발을 휘두르는 가재는 자연이 내린 아이들의 친구다. 사람의 막을 가까이에 살며 유년의 추억을 함께해온 가재. 그 많던 가재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해발 1000m, 백화산 자락에 위치한 호음골은 4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산골 마을이다. 호랑이가 내려오는 마을이라 하여 호음이라 불리는 곳. 이곳에선 자연과 사람이 함께 나고 자라 숨쉰다. 여름이면 마을 옆 도랑엔 가재가 천지였다. 돌을 들추면 언제나 만날 수 있던 가재는 마을의 식구였다. 도랑을 따라 가재를 찾아봤다. 마을을 따라 흐르는 도랑은 마을 주변 생태계의 중심이다. 그러나 어디에도 가재는 없다. 막 곧자곧자기 그저 뭐 아들 막 학교 갔다 오면 가지 잡는 게 있어요. 지금은 어때요? 이제 없어. 이제 약하려고 나 억제는 너 없다. 우리는 마을을 벗어나 도랑 상류로 올라갔다. 마을에서 200m 떨어진 곳. 이것은 과연 가재가 있을까? 수중 카메라를 들이우자 계곡 바닥에 엎드린 녀석들이 눈에 띈다. 가재다. 카메라가 다가가자 숨을 곳을 찾아 도망가는 가재. 어두운 곳을 좋아하는 가재는 바위 밑 틈새에 굴을 파고 집을 마련한다. 가재의 발은 굴착기 역할을 한다. 집게처럼 양끝이 갈라진 다리는 흙을 파는 데 유용하게 쓰인다. 퍼낸 흙은 가슴과 집게발을 이용해 바위 밖으로 밀어낸다. 가재의 납작한 몸과 다리는 하천 바닥에서 생활하기에 알맞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바위 밑에 집을 구하지 못한 녀석들은 낙엽을 찾아든다. 하천 바닥에 그늘을 만들어주는 낙엽은 가재들의 놀이터이자 먹잇감이다. 가재의 다리는 5쌍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다리는 집게처럼 갈라져 먹이를 집기에 유용하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다리는 이동에 편리하도록 끝이 모아져 있다.
가재는 집게발과 네 쌍의 다리를 써서 울퉁불퉁한 하천의 바닥을 자유자재로 기어다닌다. 느릿느릿 움직이는 가재. 그러나 도망갈 땐 예외다.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튕겨나가도 뒤로 헤엄쳐간다. 가재는 끊임없이 발을 움직여 몸을 청소한다. 눈과 더듬이에 붙은 조류를 떼어내기 위해서다. 봄, 모든 생명이 탄생을 준비하는 계절이다. 노랑 할미새는 봄이 되면 어김없이 돌아오는 호음골의 오랜 식구다. 어미는 새로 태어난 새끼들을 위해 먹이를 물어 나르느라 분주하다. 부화한 지 열흘이 채 안 된 새끼들은 아직 솜털이 보송하다. 노랑 할미새가 둥지를 튼 것은 민가의 장작더미 속. 노랑 할미새는 사람 가까이에 보금자리를 마련한다. 도랑에서도 탄생의 준비가 시작된다. 호음골 도랑에서 발견한 가재는 모두 10여 마리. (4월) 번식기가 되면 돌틈에 숨어있던 가재가 짝을 찾아 나선다. 암컷은 배에 2개의 생식공이 있다. 이 생식공을 통해 짝짓기를 하고 알을 낳는다. 번식기가 되면 암컷의 배엔 하얀 석회 물질이 낀다. 짝짓기를 할 준비가 됐다는 신호다. 바위 틈에 숨어서 하는 은밀한 구애. 수컷은 적극적으로 구애를 한다. 아우, 이것도 따라갈 것 같은데? 도망가는 암컷. 수컷은 끝까지 암컷을 따라가 제압한다. 수컷은 집게발로 암컷을 단단히 붙잡는다. 도미를 하기 위해선 배를 맞대야 하기 때문이다. 수컷의 배 가운데엔 2쌍의 다리가 있는데 이 중 한 쌍이 생식기 역할을 한다. 수컷은 집게발로 암컷의 다리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생식기를 생식공에 밀어넣어 짝짓기에 성공한다. 짝짓기는 2시간 동안 계속된다. 짝짓기를 마친 암컷은 서둘러 바위 틈으로 숨는다. 기진맥진한 수컷은 한동안 몸을 움직이지 못한다. 이제 생명 탄생을 위한 어미의 긴 여정만이 남아있다. 한켠에선 또 다른 탄생의 고통이 진행 중이다. 가재가 껍질을 벗고 있다. 갑각류는 탈피를 거듭하며 성장해간다. 수명이 6, 7년인 가재가 평생 치루어야 하는 탈피의 과정은 20여 회.
채취는 많은 산소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고된 작업이다. 이런 이유로 전체 가재의 20~30%가 탈피도 중 죽어간다. 일년에 한 번 묵은 껍질을 벗고 새로 태어난 가재는 도랑의 최강자로 군림한다. 죽은 고기와 썩은 낙엽을 먹어치워 하천의 청소부라고도 불리는 가재. 죽은 갈견이는 가재의 먹이가 된다. 잡식성으로 단단한 등껍질과 날카로운 집게발을 가진 가재는 도랑의 마지막 포식자다. 그렇다면 가재가 사는 곳의 수질은 어떨까? 충북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보험골 상류의 수질을 검사해봤다. 잘 놔야 돼.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즉 비오리 농도가 0.6 ppm으로서 상수온수 1급수에 해당이 됩니다. 이 상수온수 1급수라 하면 우리가 간이 소독 정도로 먹을 수 있는 아주 깨끗한 물이라고 말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재는 1급수에 사는 환경지 표종이다. 가재는 사람이 마실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한 물에 보금자리를 튼다. 가재의 종과 분포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염색제 분석을 시도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가재는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뉘어졌다. 이마뿔의 폭에 있어서 그 두 지역의 차이를 볼 수 있는데 서해 도서와 중부 지역의 가재는 이마뿔이 넓음을 알 수 있고, 그와 반해서 동부와 남부 지역의 가재는 이마뿔이 현격히 좁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눈과 눈 사이의 간격은 가재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다시 세분화하면 백령도와 덕적도를 포함한 서해 도서권과 서울과 광주를 잇는 중부권, 진주와 보길도를 아우르는 남부권, 진부령과 삼척을 잇는 동부권 등 4가지 종류로 나뉜다. 비가 너무 많이 와요. 4월 말 호음골에 봄장마가 찾아온다. 폭우는 순식간에 도랑을 변화시킨다. 갑자기 불어난 물을 피하려는 가재의 대이동이 시작된다. 수심 20~30cm의 얕은 물에 사는 가재에게 폭우는 치명적이다. 물 밖으로 피하지 못한 녀석들은 필사적으로 바위 틈을 찾는다. 그러나 물은 순식간에 불어 길을 막는다.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 결국 가재는 거센 물살을 견디지 못하고 하류로 쓸려 내려간다. 비가 그치고 물이 빠진 계곡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급류를 용케 피한 가재들도 하나 둘 집을 찾아 돌아온다. 부부가 지나간 도랑에선 모든 걸 새로 시작해야 한다. 가재들의 영역 싸움이 시작된다. 한 녀석이 집게발로 상대의 다리를 쥐고 기선을 제압한다. 가재의 집게발은 상대의 다리를 부러뜨릴 만큼 강력하다. 영역 싸움에서 진 놈은 결국 상대에게 잡아먹히고 만다. 가재는 먹이가 부족할 경우 동족을 포식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장마가 휩쓸고 지나간 계곡. 살아남기 위한 가재의 전쟁은 치열하다. 가재가 살아남기 위해 극복해야 하는 것은 자연재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수해가 난 후 축대공사를 한 충북 영동군의 한 마을. 인간의 편리를 위한 재발공사는 가재의 실종을 이어진다. 여기 가재가 많았었나 봐요? 예전에 그래서 지금은 지금 없어요. 수에 다 떠내가고 없지 뭐. 아무것도 없어. 깨구리고 뭐고. 예전에 방 이런 거 하나 더 치면 한 100에서만 나오는데 지금은 하나도 없어. 인간이 인위적으로 변형시킨 도랑은 가재에겐 치명적인 위협이다. 공사로 인해 토사가 유출되고 수심이 깊어진 도랑에서 가재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또 하나의 문제는 농약이다. 제보를 받고 찾아간 전남 무안의 한 도랑. 수면엔 농약병이 그득하다. 오독성이라고 써 있어요? 물속을 탐색해봤다. 부유물이 가득 찬 수중. 그 속에서 폐사한 가재 무리가 발견됐다. 불해가 없는 가재는 폐사해도 물에 뜨지 않는다. 우리 주변에서 가재가 사라지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금 위에 그 상수원이 있는데 상수원 이쪽은 물이 상당히 지금 맑고 깨끗하거든요. 그래서 비가 내릴 때 아무래도 같이 이렇게 지금 산란기철이고 지금 해서 내려와가지고 잘 보시겠지만은 이쪽에 여러 가지 뭐 살충제라든가 제초제 이런 어떤 오염원들로 인해 가지고
물이 고여있기 때문에 그런 오염원으로 인해서 여기가 폐사가 된 것 같습니다. 논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농약은 가재가 사라지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논에 들어오는 물은 대부분 도랑에서 와서 도랑으로 흘러간다. 6월부터 8월 사이 논엔 제초제와 살충제가 집중적으로 살포된다. 이 시기는 가재의 번식기와 일치한다. 농약이 가재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을 통해 알아봤다. 실험은 10리터 부피의 어항에 1급수 어종인 갈견이와 가재를 넣고 유기인 계열의 살충제에 대한 내성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 먼저 어항의 물을 농약원에게 10만 배로 희석했다. 이 농도는 논에 뿌린 농약이 하천으로 흘러들어 희석됐을 때의 농도와 같다. 농약을 넣은 직후 갈견이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가재는 농약을 투입하자마자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아니 그 옆에 있는 농가는 그래도 사라졌잖아. 농약을 투입한 지 5시간. 갈견이 무리 중 한 마리가 죽었다. 같은 시간 가재는 모두 죽었다. 그렇다면 갑각류인 가재가 어류보다 농약에 더 민감하다는 증거가 아닐까. 우리는 농도를 더 낮춰 어항의 물을 농약원에게 100만 배로 희석했다. 농약을 투입한 후 21시간이 지나는 동안 갈견이는 변함없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가재는 모두 폐사했다. 변물구라든가 변불광이가 그 갑각류입니다. 따라서 그 갑각류를 죽이기 위한 그 농약이 논에 살포됐을 때 이들이 그 바로 하천에 유입하게 되면은 같은 갑각류인 그 가재 등이 쉽게 피해를 받아서 사멸하게 됩니다. 부산시 해운대구에 위치한 백운산 계곡. 부산의 대표적인 청정 지역이었던 이곳은 계곡 바로 아래까지 사람의 발길이 닿아 있다. 계곡 안도 마찬가지다. 곳곳이 쓰레기로 오염됐다. 계곡을 뒤지자 가재가 발견됐다. 그러나 가재는 제 색깔을 띠지 못하고 움직임까지 둔하다. 그나마 5마리가 전부다. 저희들이 잡은 개체 수가 5개체거든요. 그것 중에서 암수 성비가 1대4로서 성비가 깨졌고, 그다음 이 시기 같으면, 내년 같으면 암컷이 어린 새끼를 놓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관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봐서 개체 수가 급격히 감소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에 의한 환경의 변화와 파괴는 가재의 서식지를 점점 조여오고 있다. 백두대간의 허리 지점에 위치한 삼성리 채석장. 지난 88년부터 개발된 석사는 현재 복구 작업 중이다.
그러나 벽부의 이면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아있다. 온통 희뿌연 계곡물. 석산을 파헤치면서 유입된 돌가루가 계곡을 덮어버렸다. 까제, 미꾸라지 이런 것이 많이 여기 놀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석산이 들어서고는 아주 그만 생태계가 그만 파악이 됐어요. 보실 수가 없어요? 규경을 못해요. 계곡물의 탁도를 분석해봤다. 삼성리 계곡물의 탁도는 음영수의 20배를 넘어섰다. 그 돌가루 먼지가 물속에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바닥도 많이 그것이 부유물질이 쌓여 있고요. 마찬가지로 물속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사는 아가미가 있는 그 가재나 그 어류들에게도 이것이 그 아가미에 계속 흡착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사는데 생존에 상당히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오래 살면 살수록 더 치명적인 어려움을 어류나 각각류에게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랑에 살 수 없게 되면서 가재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다. 그러나 요즘 보기 힘든 가재도 도시의 애완동물 시장에서는 쉽게 만날 수 있다. 우리나라 애완동물 시장의 규모는 1조 2천억 원. 애완동물 붐을 타고 들어오는 각종 외국산 애완동물 사이에 가재가 있다. 호주가 원산지로 푸른빛을 띠는 레드크로우. 화려한 색깔을 자랑하는 제브라는 적응력이 뛰어나 키우기가 쉽다. 민물 가재 중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퍼져 있는 것은 미국산 붉은 가재다. 특히 관상용으로 인기가 높은 붉은 가재는 번식력이 월등하고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다. 키우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지금 많습니다. 왜냐면 옛날에 거북이를 많이 키웠는데 청거북이요. 청거북? 네, 거기 이제 환경파괴라고 해가지고 수입이 금지됐어요. 그래서 그 대용으로 나온 게 가재, 개구리나 그런 게 나옵니다. 뭐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들 30대까지 자주 나옵니다. 10대에서. 붉은 가재는 유해 외래종 수입 금지의 틈새를 이용해 도시 가정을 급속히 파고들고 있다. 전홍배 씨는 2년 전부터 붉은 가재를 키우고 있다. 붉은 가재는 빛깔이 화려한 데다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아 기르기에 편하다. 붉은 가재는 논과 개울이 있는 농촌 마을에까지 침투했다. 가재 어디 있어? 내가? 충북 보은에 사는 초등학교 6학년인 재호는 붉은 가재 3마리를 키우고 있다. 가재는 모두 작년 성탄절에 선물로 받은 것이다. 사료랑 마른 새우, 나물 같은 것도 가라앉게 해서 주면 잘 먹어요. 어떻게 계속 키울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네, 당연하죠. 머지않아 농촌의 아이들에게도 가재는 어항 속 붉은 가재의 이미지로만 기억될 수 있다. 토종 가재가 사라진 자리를 파고든 붉은 가재. 미국산 붉은 가재는 토종 가재보다 몸집이 2배 이상 크고 오염에 대한 내성이 강하다. 날카로운 집게발을 휘둘러 수소곤충과 식물을 먹는 붉은 가재. 토종 가재보다 10배 이상 높은 번식력을 가진 붉은 가재가 하천에 풀릴 경우 생태계의 무법자로 군림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미국 가재를 레드 스왑 크레이피시라는데 이 스왑이
이제 호수, 강, 습지, 심지어는 논까지 지칭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포늪에 미국 가재가 들어왔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붕어, 잉어, 물고기 어린 것들을 비롯해가지고 가물치라든지 그 다음에 새뱅이 새우라든지 그 다음에 농꼬동, 다슬기 이런 것들을 닥치는 대로 먹어 치우게 될 겁니다. 붉은 가재가 토종 생태계를 교란시킨 예는 일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오사카부 카이스카시에 위치한 잠자리 연못은 도시 속에서 잠자리를 보기 위해 97년 시민들이 조성한 공원이다. 그러나 2002년 겨울 연못에선 잠자리 유충이 전멸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원인은 붉은 가재였다. 시민들 사이에선 붉은 가재 퇴치 운동이 일어났다. 하루 동안 잡은 가재가 1,100여 마리. 붉은 가재가 연못을 장악한 것이다. 一般の池であれば適当にこう共生をしてるんだけども、ここはちょっとトンボに比べてザリガニが繁殖しすぎるというか、ザリガニの天敵いてませんので、それを天敵代わりに人間が取ってやると、こういうことをやってます。ところでこのザリガニものすごい勢いで増えに増えました。日本に連れてこられたのが昭和5年。 미국산 붉은 가재는 1920년대 일본에 처음 유입됐다. 당시 유입된 개체는 모두 20마리. 논에서 식용으로 양식하고 있던 황소개구리의 먹이로 수입됐다. 이후 일본의 논과 하천에 퍼진 붉은 가재는 수초와 수소 생물을 먹어치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놀라운 번식력으로 하천의 생태계를 잠식해 들어갔다. 붉은 가재는 유입된 지 60년 만에 일본 본토를 점령했고 급기야 2000년엔 북부 도서 지역인 홋카이도에서까지 발견됐다. 일본 가재가 일부 남아있다는 삿포로. 일본에선 뒤늦게 일본 가재의 중요성에 대해 눈을 뜨고 토종 가재를 살리려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삿포로시의 시민단체 도토리회에서는 사라져가는 일본 가재를 보호하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씩 서식지를 관찰하고 보호하는 활동을 한다. 이들은 가재뿐 아니라 가재가 사는 주변 환경을 자연 상태로 보존하는 것을 가재 보호 활동의 최종 목표로 삼는다. これ私たちはもともとこの自然の中にあったねニホンザリガニっていうのを大事にしたいし、またそのニホンザリガニがいるっていうことが生態系の中でねすごく大きな意味を持っていると思うので、ぜひこれからも残っていってほしいなと思ってます。 그러나 일본에서도 개발은 가재의 서식지를 파괴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계곡을 가로질러 도로를 만드는 공사 현장. 공사로 유출된 토사는 가재가 사는 개울로 내려와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この沢がですね、20年か30年ぐらい前にはニホンザリガニがいっぱいいたそうなんですけども、今はご覧の通り工事が入っていてそこにはいなくなってしまってます。その頃は子どもたちがいっぱい取ったということだったんですけども、今はもちろん取れなくなっています。 가재가 살던 겨울엔 제방이 덮였다. 깊어진 수심과 일정치 않은 수량 속에서 가재는 더 이상 머무를 곳이 없다. 일본 가재가 서식지를 잃고 있는 반면 환경 적응력이 뛰어난 붉은 가재는 일본의 자연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
홋카이도 오토후케종의 한 자연 하천. 개울의 밑바닥을 뒤지자 가재가 나온다. 붉은 가재다. 그러나 외형상 붉은 가재는 일본의 민물 가재와 차이가 없다. 붉은 가재는 태어난 지 5년이 넘어야 붉은색을 띠기 시작한다. 이런 이유는 하천에서 붉은 가재를 퇴치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 일본의 온천지대인 홋카이도 오비히로시. 이곳에서 붉은 가재의 끈질긴 생명력을 볼 수 있다. 온천 배수구. 섭씨 26도를 넘는 따뜻한 물이 흘러내린다. 보통 가재는 섭씨 18도 이상에서는 살 수 없다. 물고기들은 이미 폐사했다. 하천변을 뒤지자 붉은 가재가 나온다. 붉은 가재는 새끼를 매달고 있다. 이곳에서 번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다. もともとはその外来ザリガニですのでいないわけですね。ということは、いるということはやはり誰か人の手によって放流されないと、ここに住むことはできないわけですので、その人の手による放流ということが原因になります。 방류에 의해 붉은 가재의 개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애완동물 가게에서는 여전히 붉은 가재가 유통되고 있다. 붉은 가재의 방류는 일본 가재의 서식 환경을 위축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붉은 가재가 가진 또 하나의 잠재적 위험성은 크레이피쉬 플라그라는 질병이다. 크레이피쉬 플라그는 붉은 가재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전염병 균류로 균의 포자가 물을 통해 퍼져서 면역 기능이 없는 다른 가재에 전염될 경우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토종 가재를 죽음으로 몰고 갈 수도 있는 것이다. 人間の目にはですね把握できない部分でですね少なくなりますので、いわゆる工事とかであればですね、このぐらい開発したのでこのぐらい減ったというのが人間の目によく理解ができるんですけども、クレイフィッシュプラグの場合はですね、たった1匹のですね病気を持ち込んだザリガニが放流されることによって、そこのザリガニというのが速やかに消えてしまうと、そういった目に見えない危険性があるわけです。 영국 남부엔 실제로 토종 가재가 크레이피쉬 플라그에 집단 감염된 사례가 있다. 감염된 가재들은 다리가 잘려나가거나 껍질에 구멍이 뚫리는 증상으로 집단 폐사했다. 영국에는 1970년에 들어왔는데 80년대 이후로 남부의 토착된 가재가 엄청나게 줄어버렸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펑거스가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내성이 없잖아요. 우리나라 가재들도 이제 감염이 돼버리면 그나마 이제 없어지는 가재가 훨씬 더 사라진다는 거죠. 다행히 우리나라의 자연 생태계엔 아직 붉은 가재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토종 가재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서식지 파괴와 농약 속에서 위태롭게 살아가고 있다. 경남의 4대 오지 중 하나인 밀양 정승골. 사람의 손길이 비교적 닿지 않은 계곡이다. 계곡에 돌을 들추자 가재가 보인다. 계곡에 그늘진 곳에선 쉽게 가재를 발견할 수 있다.
이건 암컷이네. 예, 지금 한참 발생이 진행 중인 것 같아요.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1시기가 진행되는 게 여기 보게 되면은 다낭의 양이 있죠. 예, 지금 발생이 제1시기. 암컷은 알을 품고 있다. 그 계곡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50개가 넘는 것 같아요. 다음 때는 어린 개체가 아니면 다시 나올 거예요. 한 시간 동안 계곡을 뒤져 찾은 가재는 모두 60여 마리. 정승골은 가재가 번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 그렇다면 계곡의 어떤 조건이 이곳에 가재를 살게 하는 걸까? 계곡의 수온을 측정해봤다. 2월 현재 정승골의 수온은 섭씨 14도. 녹음이 우거져 있는 계곡은 한여름에도 18도를 넘지 않는다. 계곡의 폭은 3m다. 폭이 넓지 않으면서 얕은 물이 일정하게 흐르는 곳은 산소가 풍부해 가재가 살기에 좋은 조건이 된다. 지금 갈색인가요? 계곡 바닥의 흙을 가로 세로 30cm 직경으로 파서 토지를 분석했다. 흙을 파서 굴을 만드는 가재의 특성상 토질은 가재가 서식지를 정하는 데 중요한 조건이 된다. 정승골의 계곡 바닥은 직경 5에서 10mm짜리 모래가 절반이고 나머지는 크고 작은 돌로 채워져 있다. 돌 밑에 들어가 동굴을 파기에 알맞은 조건이다. 오늘 채집한 개체수가 총 62개체인데 그중에서 암수 성비도 1대1이고 그 다음에 어린 개체부터 큰 개체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그 암컷이 포란한 암컷이 채집이 됐는데 지금 발생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걸로 봐서 이 지역은 가재가 서식하고 발생하는데 최적의 조건이라고 보고 볼 수 있습니다. 호음골에 여름이 다가왔다. 호음골 가재에게도 탄생의 시기가 임박했다. 바위 틈 은신처에서 산란을 기다린 암컷. 마침내 산란의 고통이 시작됐다. 배를 땅에 붙인 어미는 알을 낳자마자 포도송이처럼 배에 붙인다. 산란기에 하얗게 끼는 석회 물질이 알을 배에 붙이기 위한 접착제 역할을 한다. 호란 2주일째 알을 확대하자 아가미로 호흡하는 모습이 보인다. 어미는 알을 품고 있는 기간 내내 배다리를 흔들어가며 알에 산소를 공급한다. 알이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포란 3주째. 몇 개의 알은 부화됐다. 처음 발생한 새끼는 새우와 비슷한 모양이다. 앞으로 2번의 탈피를 더해야 온전한 가재의 외형을 갖추게 된다. 부화가 시작되자 어미는 굴을 더 넓게 파고 바위 안쪽에 자리를 잡는다. 새끼들은 부화한 후에도 어미를 떠나지 않는다. 집게로 어미의 배다리를 잡고 매달려 있다.
탈피를 마치고 독립할 때까지는 어미 곁을 떠나지 않는다. 바위 틈 가재의 집에 접근하는 놈이 있다. 새끼를 노리는 것이다. 어미의 탄탄한 집게발이 앞을 가로막는다. 푸화 보름 후 새끼들은 두 번의 탈피를 모두 마쳤다. 집게발과 네 쌍의 다리까지. 제법 의젓한 가재의 모습이다. 이제 어미를 떠나야 한다. 독립은 축복이자 시련의 시작이다. 어미를 떠나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디딘 호음골의 새끼 가재. 앞으로 새끼 가재에겐 수많은 위험이 닥칠 것이다. 어린 가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토랑의 개발과 오염의 그림자를 걷어주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호음골 토랑엔 가재가 살아야 한다.